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? 청와대가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구하기에 나섰습니다. 청와대 그 박수현 대변인은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채택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했는데요. 예. 네, 임박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G20 그 정상회담 등을 들면서 이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외교장관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예. 간곡히 호소드린다. 굉장히 그 간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이 박수현 대변인 오늘 이 같은 호소는 바로 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그 전하기도 했는데요. 예. 네, 청와대의 그 강경화 고하기 그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요? 네, 청와대의 그 전국 돌파력이 시험대에 섰다. 이게 이제 이 사안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. 예. 네, 이 청와대가 이 국회에 그 강곡한 호소까지 하고 나선 것은 일단 강경화 후보자 그 임명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예,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. 맞습니다. 네네. 이 청와대로서는 그 인사청문회 결과 몇 가지 흠결은 이제 있었지만 이 과거의 기준에 비춰보자면 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는 아니다.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. 예. 또 그 외교 수장으로서의 그 경험과 능력 문제. 이제 이게 그 야당에서 그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?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로서는 오히려 받아들일 수 없다. 이제 이런 입장이죠. 네. 게다가 그 여론의 흐름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닙니다. 그런 점에서 청와대 스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처지다.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. 위안부 할머님들도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어요. 그렇죠. 네네. 자, 그런데 문제는 야당의 반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이제 특히 이제 이 관건인 이 국민의당도 그 당론으로 그 안 된다. 이렇게 결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네, 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국회 청문 보고서 국회가 그 청문 보고서를 그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그 강행할 수는 있죠. 그렇죠. 그러나 이제 그 앞으로 그 원만한 좀 대화 관계를 좀 고려하자면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이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예. 그런 점에서 과연 국민의당의 그 결정을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. 네. 국민의당을 과연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.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. 뭐 당론으로까지 안 된다고 정했는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직접 나설 것 같죠? 예. 네,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 일자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그 시전 연설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여기에서 이제 그 초점은 물론 그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한 것이겠지만 당연히 강경화 후보자 등 그 내각 인선에 대한 그 국회 이제 협조를 구하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는 사실상 이 국회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이해와 그 협조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뭐 생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일종의 그 여론전에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.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또 그 설득력, 호소력 정도에 따라서 이 국민의당 입장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지는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시정연설하고 그 전후로 뭐 원내대표들하고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거기에다가 이 국회 그 상임위원회 오찬 회동을 좀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이죠. 상임위원장들. 네, 맞습니다. 예. 이 상임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텐데, 네. 네, 이제 이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. 아무튼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모습은 이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흔했던 모습은 아니에요. 그렇죠.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그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. 예. 청와대가 그 다음 주에 국회 그 상임위원장 그 오찬 회동을 제안한 것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이런 네. 모습인 것만 분명합니다. 네. 이 청와대로서는 국회 관계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모습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오찬회동 거부했잖아요. 그렇죠. 이 정호택 자유한국당 대표 오늘 이제 그 당 소속 그 상임위원장들과 이제 만났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의견을 구했던 모양이죠. 그런데 이제 그 상임위원장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예.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청와대에서 과연 밥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. 이제 이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하죠. 예. 자, 이제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? 이게 이제 그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. 네. 자, 이런 분위기니까 더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좀 이야기도 해보자. 그래서 좀 문제를 풀어보자. 네. 이게 이제 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 아닙니까? 네. 반면에 이제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을 해줬죠. 그러나 그 나머지 그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서는 모조리 안 된다. 이제 이런 그 반대 입장을 펴고
또 만날 필요도 없다. 이러면서 그 대화 불응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입니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좀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국민의당의 그 스탠스 위치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? 좀 지켜봐야죠. 정무대는 이제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건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네. 뭐 그 너무 간극이 커 보이는데요. 결국은 관심사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이제 국민의당이 그 일사불란하게 그 끝까지 강경화 후보자 그 불가 당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바로 다섯 번째 이제 포인트입니다. 박지원 전 대표가 그 외교부 개혁 차원에서 그 대승적으로 좀 강경화 후보자 좀 인준해주자.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. 네. 또 그 정동영 의원도 어제 한 라디오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 치명적인 흠결만 아니라고 한다면 외교부 개혁에 그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그 인준 찬성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. 네네. 바른정당의 김용태 의원 몇 가지 흠결이 있지만 여성들의 그 유리천정을 깨는 이 파격 인사를 그 무산시킬 정도는 아니다. 이러면서 그 인사청문 보고서 그 채택에 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. 예. 야권에도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런 그 소수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고 여론도 나쁘지 않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의당은 계속 반대 당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. 다음 주에 그 분기점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? 다음 주면은 뭐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.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 한 주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? 물론 뭐 그 이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열흘인가요? 그 기간이 맞습니다. 또 있죠. 하긴 합니다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태도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 타이밍이 다음 주가 될 텐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뉴스의 맥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